네, 이번 시간에는 진정한 자유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유는 말이죠. 첫째, 법칙 내에서 가능합니다. 즉, 이 법칙을 일반인들은 대부분이 구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바로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가 바로 우주의 공식인 법칙에 따라서 존재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몸은 바로 자연 법칙을 따라야 하는 제약이 있고, 또 마음은 바로 가치 법칙에, 즉 마음 법칙에 따라야 된다 하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법칙을 따라야 건강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칙이라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의 그 보편적인 공식적인 그 법칙은 바로 필연적이다, 기계적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연 법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기계적으로 필연적으로 규칙대로 지나가고 돌아오고 돌고 돌듯이 그런 법칙 속에서 살아야 하는 마음의 법칙이 있다, 가치 법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법칙이 구체적으로 뭐냐 했을 때 그것은 가치 법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사랑의 도리라고 말하고, 또는 규범 법칙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 즉 건강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 내적인 마음 속에서 사랑의 도리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게 곧 뭐냐 하면 가치 법칙을 따르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격 성장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키워내고 성장시키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인격 성장인데, 그 자신의 사랑의 행동이 가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바로 인격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치 법칙의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인간 삶에는 반드시 해야 할 것과 반드시 해선 안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지켜내는 노력이 전제하는 것이 바로 가치 법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할 것과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뭘 먼저 지켜야 하느냐 했을 때 반드시 해선 안 될 것, 이거부터 먼저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고요? 그거는 이미 내가 좋은 일, 선행을 쌓아놨는데 안 해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번 딱 했을 경우 지금까지 쌓아나온 모든 선행이 다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이것부터 우리는 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행동 중에서 동성애죠. 남자끼리, 여자끼리 수간, 동물과 간통하는 거, 소아성애, 어린아이를 성의 대상, 성적 놀잇감으로 취급해서 성관계하는 거, 이런 성행동은 바로 우주의 쌍쌍제도, 보편적인 공식에서 벗어난 성행동이다. 이것은 또 역시 영성을 무시한 성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영성이 있죠. 동물엔 영성이 없지만, 근데 그 영성의 핵심 작용이 뭐냐? 바로 사랑이죠. 참사랑. 그래서 참사랑에는 속한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이 뭐냐? 한 번 만난 그 사랑의 파트너는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교체 불가능, 그 사람이래야 되고, 또 유일하게 그 사람과 서로 사랑을 하는데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영원한 사랑을 원하는 그런 성질, 그게 절대 유일불변 영원한 성질을 가진 그런 속성이 바로 참사랑의 속성이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 인간에게는 그런 사랑의 속성을 가진 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적 파트너를 식성이라고 표현하면서 파트너를 매일 갈아치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 자료를 보게 되면은 남자 동성애자들의 그 배우자 관계는 길어야 5년, 물론 예외도 있지만요.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행동은 바로 보편적인 가치 법칙이나 자연 법칙을 벗어난 그런 성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성행동은 몸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어길 뿐만 아니라 마음의 법칙, 가치 법칙도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죠? 동성애는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왜 그렇게 말할 수 없느냐? 윤리적인 질서 위에서만 사랑이 가능해요. 윤리적인 질서가 무너진 그 터 위에서는 아무리 어떤 사랑을 한다고 주장을 해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윤리적인 질서 위에서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성애 성행동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혼외 성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혼전 성관계나 또 결혼 후에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이런 거 전부 다 사랑의 속성을 벗어난 성행동이죠. 개인의 어떤 성충동, 어떤 성호기심, 이런 것을 통제하지 못한 이기적인 성욕구를 해소하는 그런 자유로운 성행동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구속시키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성행동의 방종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진정한 자유란 사랑의 도리, 가치 법칙을 실현할 때 찾아오는 것이다. 가정에서 보편적 가치 법칙을 지키는 건강한 부모의 예를 들어보면, 아이를 가져서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태교를 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고운 말씨를 쓰려고 노력하고 또 상대를 위하는 태도를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남편 역시 아내의 태교 환경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출산을 했어요. 출산 후에도 자녀 발달 성장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또는 사회적인 그런 인성이 건강하게 성장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런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해야 될 도리가, 사랑의 도리가 있다면 자녀 역시 부모에게 돌려주는 자녀의 사랑의 도리가 있겠죠. 그건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부모가 지도하는 대로 이끌어내는 대로 열심히 잘 따르면서 다양한 경험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잘 성숙되는 거, 이것이 자녀의 도리겠죠. 그래서 이 가정의 사랑의 도리가 확장되면 학교 공동체로 확장되고 또 일반 사회 직장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잘 지켜야 될 그런 사랑의 도리, 마음의 질서, 가치 법칙,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사회에 그대로 적용이 될 때 사회 공동체 역시 질서적인 그런 사회뿐만 아니라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와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유를 지키려면 내적인 어떤 제약, 그게 뭐예요? 바로 법칙이다. 그래서 우주의 보편적인 가치 법칙, 자유 법칙을 잘 지킬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 사회는 바로 이런 자유를 구속과 억압으로 생각하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지금 문화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이런 젠더 정책으로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공권력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TV나 라디오나 웹툰, 만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전부 동성애 콘텐츠를 아주 노골적으로
노출된 그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무의식적인 그런 성교육이 되고 있는데요.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젠더 정책자들은 주도 면밀한 그런 수준으로서 순진무구한 자녀들을 즐거운 젠더 주류화 영상 메시지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냥 재미있고 신나고 즐기게끔 따라하도록 그렇게 무의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거부하는 대중들에게는 아주 무차별적인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자유를 지키려면 둘째 조건이 책임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진정한 자유가 가능하다. 그래서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스스로 말한 언어와 행동은 그 언행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가 져야 되겠고, 지도자가 팔로워들에게 따르는 사람에게 말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상대를 향해서 타인을 향한 책임을 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임은 자신에게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지는 언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책임에 대해서는 3강, 4강에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셋째, 진정한 자유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란 바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인간이 말하거나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과가 나타나요. 선한 결과든지 안 좋은 결과든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선한 결과를 맺게 되고, 방종은 바로 악한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진정한 자유의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 소개한 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의 핵심을 요약해 보면, 첫째는 보편적 법칙 안에서, 그 다음에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좋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행동에서 가장 자유로운 환경은 순결한 남녀가 만나서 축복 결혼하는 부부의 관계, 그 부부의 성행동이 가장 자유로운 환경이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 의미의 이 세 가지 조건들을 그대로 필요 충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축복 결혼한 부부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